이재명 유죄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절차다. 파기환송을 한 판사가 오늘 다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정권 들어서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법조계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죠. 금방 이 속보 들어온 거를 먼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검찰이 이재명 정권의 지침에 따라서 이 대장동 민간업자들 1심에서 무죄 나온 부분들이 있고 한데 그걸 전부 다 항소를 포기를 해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대장동 업자들에게 완전히 그 돈방석에 앉히고, 그래서 이재명이 어차피 공범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재명 재판에도 그게 영향을 미치도록 그렇게 검찰을 압박을 해서 지금 검찰은 사실상 이재명에게 완전히 꼬리를 내린 검찰들 뿐이 없습니다. 다른 좀 저항을 하던 검찰들은 전부 다 나갔거나 아니면 지방에 다 자천돼 있죠. 이 서울중앙지검이나 대검에는 지금 이재명에게 완전히 꼬리를 내려서 뭐 나중에 뭐 한 자리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검사들 그 지휘부만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그 대장동 일단 항소 포기를 해서 이게 뭐 특검을 해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심지어 장동영 대표도 오늘 그것도 특검을 해야 된다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얼마 전에 위례 개발 비리 혐의와 관련해서 그때 이제 대장동 일당이 위례 신도시 그거를 대장동에서 떼돈을 벌기 위한 일종의 그 실험을 한 곳이다 해서 위례 신도시 비리 의혹이 있었죠. 그것도 역시 이재명 성남시장 때입니다. 그런데 위례 신도시 거기에서 이 대장동 일당들에 대해서 1심이 무죄를 났는데, 이거 검찰이 지금 금방 속보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항소를 포기를 했다. 아니, 검찰이 기소를 해서 그 내용이 무죄가 나왔으면 당연히 이제 항소를 해서 다시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다투고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항소 포기했다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 역시 이재명과 관련 있는 것이죠. 이재명의 공범 성격인 기억인데, 이거를, 지금 항소 포기를 했다. 또 하나 있네요. 또 항소 포기를 했는데, 이게 과연 검찰이 이제 그 생명을 다했죠. 생명을 다하면서 마지막에 막 이렇게, 좌파 쪽에 뭔가 막 선물을 던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남겨놨죠, 이재명이. 방금 또 속보가 나왔는데, 검찰이 이상직 인사특혜 무죄 조현옥 전 인사수석 사건도 항소 포기했다. 이거 줄줄이 지금 항소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현옥 씨 사건이 얼마나 떠들썩했습니까? 그때 이상직 이스타항공 그 중진공 이사장에 이렇게 채용을 하고 문다해 그 대신 대가를 받아서 태국 가서 이주해서 살고 엄청나게 논란이 많았던 그거죠. 근데 그 사건 본안 사건은 아니지만은 그때 당시 인사수석이었던 조현옥이 이 인사위원회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일종의 그 반대 급부로 문다해를 태국으로 보내서 그 남편에 대해서 타이 이스타젯 거기 취직시키는 그 대가로 중진공 이사장이 앉혔다.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 그걸 제대로 검증을 안 했다 해서 조현옥이 그때 당시 인사수석이 기소가 됐었는데, 이거를 또 1심에서 무죄가 나왔었죠. 그런데 이것도 다시 당연히 검찰이 기소한 거면은 새로운 증거를 들이대서 2심에서 유죄를 가지고 가는 게 검찰의 역할이죠. 그 유죄를 향해서 시도를 하는 게. 그런데 이것도 항소 포기를 했다고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에서 정말 이런 거는 완전 검찰이 막판에 이제 본인들이 10월달 되면은 검찰 조직 없어지죠. 지금 없애는 그 법안 처리해놓고 유예시켜 놓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정말 정의로운 검사들은 전부 다 한직으로 다 내쫓고, 그때 그 대장동 항소 포기한 데 대해서 반발을 했던 검사장들도 다 한직으로 내쫓고, 그리고 일부는 그 사표 내고 나가버리고, 이제 남아있는 검사 지휘부는 이재명 정권에 마지막으로 봉사를 하고 나중에 본인들이 뭐 어디 자리를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검사들을 딱 남겨놓으니까
지금 이재명과 연결된 아니면 좌파와 연결된 이 사건들을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무조건 항소 포기를 해서 사실상 무죄를 확정시켜버리는 그런 시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게 정말 비정상적으로 나라가 가고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좀 기계에 있는 지금 좀 기대를 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잘못 가고 있는 이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쪽은 아무래도 법원이죠. 특히 지금 재판부 대법원의 방향이 중요한데, 조희대 대법원장 아직 임기도 남았고 한데, 이 상황에서 제가 조금 전에 상당히 부정적인 속보를 전해드렸지만은, 조금 그래도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일이 오늘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박영재 신임 법원 행정처장, 박영재 신임 법원 행정처장이 지난 13일 날, 얼마 안 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서 전국 법원의 인사 예산을 총괄하는 법원 행정처장에 임명이 됐죠.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 그때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 한송을 내렸을 때 바로 그 주심 대법관이었습니다. 그걸 주도를 한 대법관이죠. 그 대법관이 법원 행정처장이 됐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을 해서 오늘 국회에 처음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법사위 첫 출석을 했는데, 지금 법원 행정처장은 전국 법원의 인사하고 예산을 총괄하는 그 자리죠. 그런데 오늘 민주당이 벼른 것은 바로 이재명에 대해서 유죄 취지 파기 한송한 그 부분을 따져가지고, 지금 뭐 전부 다 굴복을 하니까는 판사들도 그렇고 검사들도 그렇고 막 굴복을 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항소도 막 포기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도 굴복을 시키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렇게 안 됐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이 박영재에게 작년 5월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한 것을 문제를 삼아서 사퇴해라. 그러니까 대충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면 괜찮은데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사퇴해야 돼. 이런 식으로 막 몰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박영재 신임 법원 행정처장이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조선비저 기사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선비저 기사를 보시면은 이재명이 유죄 취지 파기 한송을 한 법원 행정처장, 그거 헌법하고 법률에 따라서 한 판결이다. 저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의 비통한 모습이 보이죠. 계속 추미애하고 민주당 의원들을 몰아쳤습니다. 추미애가 뭐라고 했느냐? 전체회의에 출석을 하니까 박영재 처장이 이재명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압박을 막 가했는데, 추미애가 법사위원장이죠. 작년 6월 3일 대선 때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느냐? 그 선거일이 박 처장 때문에 하마터면 사라질 뻔했다. 그날이 없을 뻔했다. 조기 대선이 안 치러질 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미애가 하는 말은 조기 대선이 치러져가지고 이렇게 자기들이 정권을 잡았는데 그때 하마터면 치러지지 않을 뻔했다. 그때 서울 고법에서만 제대로 했으면은 이재명은 출마를 못하죠. 어쨌든 선거일이 박 처장 때문에 사라질 뻔했다. 그날은 없을 뻔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느냐? 답변 한번 들어보고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판단하겠다. 그것을 사퇴를 하라고 할지 말아야 될지. 일단 그러니까는 부적절했다고 이야기를 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 이야기를 깜빡을 하는 거죠.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 지금 사과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법원 행정처장한테. 그때 주심 대법관. 아니 12명의 그 대법관이 해서 심리에 참석을 해서 10대 1로 유죄를 했죠. 그걸 뭐 대법관들이 전부 다 뭐 조희대가 하라는 대로 하고 박영재가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사과를 해라. 진정 사과한다면은 사퇴도 고려해야 한다. 잘못했으면 사퇴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몰아붙였습니다. 김용민은. 김용민이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 대선이 없어질 뻔했다. 운명이 바뀔 뻔했다. 사법부의 오만한 반란 행위 때문에 오만한 반란 행위를 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가장 핵심 역할을 한 분이 바로 지금 처장이다. 박영재 처장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과를 강요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박영재 행정처장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했던 절차에 맞는 판결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아무리 나에게 이렇게 하지만은 그 판결은 유죄, 이재명 유죄.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내렸던 그 선거법. 2심에서 이상한 판결이 나와서 대법원에 올라와서 대법원에서 아니야. 2심에서 무죄라고 했지만 대법원에서 아니야. 이거 유죄야. 해서 파기환송 시켰고 서울고법이 날짜를 잡았다가 바로 그때 날짜를 잡아서 그대로 진행을 했으면은 이재명은 그때 완전히 피선거권 박탈돼서 나오지도 못하는데 그 고법이 이 선거일 이후로 대선일 이후로 날짜를 늦췄고 그 다음에 대선에서 이재명이 이기니까는 그냥 바로 헌법 84조를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재판을 중단시켜버린 그거죠. 그거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주도했던 인물이 지금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거 잘못했다 사과해라. 뭐 사퇴할래? 막 이런 식으로 급박을 했는데 그거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했던 절차에 맞는 판결이다. 그거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아무리 본인에게 압박을 가하지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이 1심과 2심에서 최근 하는 여러 재판도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정당한 절차에 따른 재판 진행과 판결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재판 진행과 결과에 대해서 국민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 의혹이 없도록 앞으로도 다른 재판 그대로 진행을 하겠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일종의 한 방 먹인 거죠. 이재명이 이 결과는 저 법원 행정처장 지금 그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이 그때 이재명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딱 걸어놓은 것은 물론 그때 당시에 파기 자판을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맞죠. 아예 대법원에서 형량을 결정을 해가지고 유죄로 어차피 10대 1로 유죄가 나왔으면은 형량을 결정을 해서 이재명이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해버렸어야 된다. 이렇게 그런 아쉬움도 사실상 있습니다. 있지만 어쨌든 대법원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만 보면은 그때 이재명에게 딱 코를 끼워놓은 이재명의 코를 딱 끼워놓은 그런 효과는 있는 거죠. 상황이 바뀌어서 언제든지 서울고법에서 이번에 서울고법 담당 재판부가 바뀝니다. 인사가 있으면은 새로운 재판부가 재판만 하면은 한 번만 하면은 지금 1심에서 유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무죄 나왔지만은 대법원에서 유죄를 했기 때문에 이거 무죄로는 못 돌리고 형량만 정하죠. 형량 정하는데 벌금 100만 원 이하로 하겠습니까, 이걸? 1심에서 징역 1년 놓은 걸. 그래서 이거는 재판만 재개가 되면은 이재명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그런 이 장치를 걸어놓은 결과를 지금 호출한 사람이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저 박영재 당시 주심 대법관 지금 법원 행정처장인 것이죠. 물론 파기 자판에 대한 아쉬움은 여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재명에게 멍해를 건 그런 상황이 됐고 언제든지 상황이 되면은 재판을 해서 이재명을 단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든 인물이다. 그런데 그 인물이 오늘 상당히 압박을 받았지만은 그것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거였다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오늘 또 이 민주당이 사법부 장악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법안들이 있죠. 추진하고 있는 법안들. 이 법안들에 대한 입장도 물었습니다. 바로 법 왜곡죄. 이재명에게 이렇게 수사를 했던 검사나 아니면은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법 왜곡죄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그 법 왜곡죄를 지금 추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재판 소원제도, 이 헌법재판소에 대법원에 판결을 놓은 것도 다시 하도록 하는 거.
전부 다 이재명하고 공범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법관 정원을 해서 좌파 성향에서 많이 추천해서 들어가도록 하는 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법원 행정처장이니까 이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에게 민주당 의원들이 따졌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박영재 신임 법원 행정처장이 아주 당당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전임 천대엽 처장도 우려를 표시한 법 왜곡죄에 대해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그리고 법리 왜곡 요건이 주관적이다. 뭘 왜곡했는지 주관적인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니까는 그 말씀과 같은 입장이다. 이것은 법 왜곡죄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그런 법안이다는 입장을 밝혔고 재판 소원제도에 대해서도 사실상 사심제로 가는 길이고 국민들을 소송 지옥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법안이다. 지금 민주당이 완전히 장악을 해서 기세등등한 추미애를 비롯해서 거기 뭐 다 있죠. 거의 막장으로 막 회의를 진행하는 거기서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재판 소원제는 사심제고 국민들을 소송 지옥에 빠뜨리게 한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소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건 결국 헌법 개정 사항이다. 그 헌법 개정 사항을 왜 법률로 하려고 하느냐? 직격탄을 날리는 겁니다. 대법관 정원 문제도 대법관이 정원되면 필연적으로 학업심에 있는 우수한 판사들이 다시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으로 가야 한다. 이 대법관이 있으면은 거기에 재판연구관들, 판사들이 쫙 가죠. 그럼 그쪽으로 쫙 가버리면은 보충할 만한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학업심이 굉장히 악화가 돼서 우려가 된다. 학업심이 악화가 되면은 재판 지연되고 하면은 손해보는 것은 일반 형사사건, 국민이죠. 사건 재판을 받는 국민. 그런데 그런 것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어쨌든 이재명 재판, 좌파 이재명의 공범들 재판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법 체계를 흔드는 이 사안에 대해서도 아주 강하게 이 반대 의사를 표명을 하는 그런 상황이 오늘 있어서 제가 먼저 소개를 드리고 특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죠. 이재명의 재판 재개 충분히 가능하다. 여전히 많은 우파 패널들도 무슨 재판 재개 되겠어 하는데 제가 계속 이 여론조사 결과 제가 계속 소개드리고 있습니다. 이 현지일보 여론조사 제가 현지일보에서 이 여론조사를 계속 하니까 제가 소개드리는 거죠. 지난번에 29일 날 나온 결과 보면은 국민 54.1%가 이재명 재판 재개해야 된다. 재판 재개 안 해도 된다. 43.7. 훨씬 많죠.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국민이 재판 재개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 재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지금 일단 이재명의 지지율이 확 떨어지고 국민 여론이 높아지고 또 그 상황에서 곧 이제 법원들 다 인사가 있으니까는 법관 인사가 있는데 5개 중단된 재판부에 새로운 판사들이 지원을 해서 가거나 아니면은 정말 지원을 하고 또 재판을 재개할 수 있는 그런 강골 판사들을 거기 투입하면은 지금 당장은 또 아닐지 몰라도 그 한 번 가면 한 2년 동안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상황 변화가 생기면은 이 재판을 신속히 재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공범들을 재판을 신속히 진행을 해서 선고문에 이재명의 그 공범 여부를 확실하게 밝히는 그렇게 되면은 또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재개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또 높아지겠죠. 여러 이제 방법이 있는데 그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인사를 관장하는 사람이 지금 말씀드린 이 박영재 신임 법원 행정처장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히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데 오늘 법사위에 첫 등판한 이 신임 법원 행정처장이 당당하게 이재명 파기환 송한 거 그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한 거다. 이런 말이 나서 모처럼 만에 좀 시원한 얘기를 들어서 같이 나눠봤습니다.